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 이제 양영모 연구원님께서 세진중공업 이렇게 경쟁력 세계 1위 기자재 업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는데 세계 1위 정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이렇게 좋은 글들을 써주시는 분들의 어떤 치열한 고민을 분명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선택이나 구성 등이나 뭐 제목 이런 것들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이런 거를 여러 앵글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네,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세진중공업에서 이제 볼 포인트,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냥 쭈루룩 하고 보고 끝납니다. 근데 아무 내용을 모르면 이게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비중의 싸움인데 비중을 싫거나 투자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진중공업 코멘트 잠깐 보시면 주식의 평균 회귀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 2월 달에 한 거지만 이 과거 이런 코멘트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년에 막 10월,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때 하락할 때도 왜 하락하지? 왜 하락하지? 했었는데 이때 하락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올라오는지가 이해가 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력 사업인 조선 섹터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사업 풍력 기업 주가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결국 제 가치를 찾아오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이거를 적었을 때의 의도는 뭐냐면 이때 작년 한 여름부터 9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장은 10월, 11월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진중공업은 더 바닥을 찍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적이 한두 분기가 잘 나오고요. 또 다른 한두 분기가 또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1년치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분기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좀 그 매출을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하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1, 2분기 때 너무 좋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다 꺾인 거 아니야? 촌방 사업은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주력 사업인 조선섹터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한 거는 이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데크하우스 이런 선실 쪽이 사실 어코모데이션 쪽이 그렇게까지 뭐 밸류가 높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주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를 믿고 투자한다면 밸류에이션 괴리율이 높아졌을 때 매수해서 괴리율이 좁아졌을 때 분할 매도로 대응이 가능한 거다. 결국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믿고 이 회사의 어떤 매출 인식이라는 어떤 그 시장의 오해를 믿고 했었으면 분명히 담을 수 있었다. 이 내려가면서도 담을 수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도 올라가면서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IR 통화를 통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오해를 누차 말씀드린 바 있으니 퀀트K 과거 IR 통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 정도 이제 내용을 안 상태에서 좀 보시면 고객사 다변화의 원년 동사는 세계 1위 탱크 및 선실 제작사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했다. 왜 세계 1위냐면 현대중공업의 물량을 받아오기 때문이고 현대중공업 근처에 위치하면서 캡티브향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안 좋을 때는 이 회사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동사 외 국내외 기자재 업체는 조선업 불황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파산했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이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무너지고 이 회사가 살아난다면 다시 회복기에 굉장히 레거시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뭐 레거시가 좋아지는 건 반도체에서도 자주 보셨다시피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발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조선소 수주 잔고가 증가했으나 납기를 준수하며 물량을 소화할 기자재 업체 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국 쇼티지란 얘기예요. 쇼티지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이로 인해서 동사는 그동안 납품이 힘들었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에도 납품이 가능해졌다.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앞에서 설명했죠.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미 초도 물량을 납품했고요. 하나오션은 수주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그리고 LPG 탱크 외에 데크하우스 수주도 가능하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 선실 쪽, 데크하우스 쪽을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LPG 탱크, 이제 이런 가스 쪽 탱크가 아주 조금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스 탱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향후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이게 CO2 선이죠. 네. 선박의 탱크는 동사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 조선소의 경우 탱크 및 선실 내재화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 및 야드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자재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런 그 가스 탱크들은 위험해요. 만들다 사고가 나면 조선소가 한 2, 3일 정도 쉬어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외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의 자회사였던 신한중공업은 납기 이슈가 발생했고 한국 데크하우스는 폐업했고 오리엔탈 마린텍의 잔고는 꽉 찼다. 투자 포인트는 고객사 다변화다. 고객사 다변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쇼티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계 경쟁력 1위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가 그 조선은 세계 1위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세계 1위라고 보지 말고 그냥 쇼티지로 인한 수혜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과장해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경쟁력 세계 1위라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막 30% 40%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10%에서 10% 초반 정도가 하면 나오면 잘 나오는 회사예요. 탱크 빅사이클 도래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자재 캐파. 세진중공업 본사 부지는 15만 평인데 이곳에서 연간 4천억에서 4,500억 매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5만 평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세진중공업을 보시면 세진중공업이 부지가 굉장히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허가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요 지금 세진중공업 친환경 코멘트에 들어가 있죠. 세진중공업이 왜 들어가 있냐면 결국 이쪽에 베스타스가 야드를 빌려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울산 프로젝트든 그 동남아 프로젝트든 뭐 극동 아시아 프로젝트든 이쪽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진중공업과 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아마 세진중공업이 한 번 더 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다 포함된 이 부지 크기예요. 그래서 22년 180억, 재난에 450억 투자를 통해서 현대화 작업 및 공장 신규 취득했고 이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20%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기준 5천억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빅사이클이 도래한 시점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캐파가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2023년에 한 4천억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5천억까지 올라올 거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캐파 증대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비용도 든다. 근데 이제 캐파만 할 게 아니라 요거는 결국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신규 공장이 아마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지는 일단 되게 많다. 그런데 동사는 강양 우봉 일대에 보유한 관계사 10만 평 부지를 추가 활용 가능하다. 요게 정말 큰 내용이에요. 사실 요것들이 활용이 가능하면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요. 다만 조선 사이클이 이제 사이클이다 보니까 증설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력 1위 기자재 업체, 멀티플 보수적으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올해 5천억하고 영업이익률 10% 정도만 나와줘도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꼭 챙겨봐야 할 IR 통화라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야금야금 회복 중이다. 3분기 회계 인식 시기 차이로 저조했던 실적을 4분기 만회했냐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인도일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 내용을 안 상태에서 이 회사의 주가를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억울한 어떤 오해들을 봤을 때 충분히 비중을 실었을 만하다. 그래서 만약 이 사이클이 한 번 더 와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리포트는 세진중공업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끝나기 앞서서 이제 멘톡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K찬스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3분기 K찬스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요거를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후기를 보시면 이렇게 후기를 사실 보다 보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1이라도 생기면 들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드리는 분과 강의를 듣는 분이 어떤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이니까 좀 빨리 이렇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 함께 읽어볼 예정이고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